디커플링과 커플링은 경제학에서 꽤 중요한 개념인데요. 이 두 용어는 경제적 관계와 상호작용의 변화를 설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커플링은 경제체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하며, 디커플링은 이러한 경제체들 간의 연결고리가 약해지거나 분리됨을 나타냅니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 커플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볼까요? 커플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두 사람을 의미합니다. 경제에서 커플링은 이와 같이 두 경제체가 서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중국과 미국 같은 큰 경제체들이 서로 무역을 통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이를 커플링된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경제체가 겪는 경제적 변화나 위기가 다른 경제체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반대로 디커플링은 이러한 경제체들 간의 연결고리가 약해지는 상황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한 경제체에서 일어나는 일이 다른 경제체에 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이는 때로 글로벌 경제의 다변화, 무역전쟁, 또는 자국 중심의 산업 정책과 같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례로 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사태는 미국의 부동산 시장 붕괴에서 시작되었지만 긴밀하게 연결된 글로벌 경제 덕분에 세계적인 경제적 충격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때는 경제체들이 서로 커플링되어 있음이 명확히 드러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후 일부 국가들은 자국의 경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디커플링 전략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무역 전쟁이나 경제, 제재 같은 상황에서 특정 국가들은 자국의 경제를 다른 국가들의 영향력으로부터 분리하려 시도합니다. 이를 통해 국내 산업을 강화하고 해외 의존도를 줄이며 자국 경제의 회복력을 높이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대표적인 디커플링의 예로 꼽힙니다. 양국은 상호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의 기술과 생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커플링의 움직임은 글로벌 공급망에 큰 영향을 미치며 세계 경제의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디커플링은 또한 기술과 정보의 국제적 유동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중국은 자체적인 기술 생태계와 인터넷 규제 체계를 구축하며 서구 기술 대기업들과의 연결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는 정보와 기술의 글로벌 교류에 있어 자국 내 통제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반면 커플링 전략을 강화하려는 국가들은 다자간 무역 협약이나 경제 구역을 형성해 경제적 연결고리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디커플링과 커플링은 세계 경제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며 각국은 이에 대응해 자국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합니다. 특히 현재 글로벌 팬데믹 상황에서는 국가들이 자국민의 건강과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더욱 세심한 디커플링 전략을 모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세계화의 미래와 국제 경제 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앞으로도 디커플링과 커플링의 균형을 찾는 것이 각국 정책 결정자들에게는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세계 경제는 더욱 복잡한 상호 의존의 패턴을 보일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무역 동맹이 형성되거나 해체되는 등 국제 정치, 경제의 지형이 재편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개별 국가들은 경제적 자율성과 국제 협력의 이상적인 균형을 찾아가며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디커플링과 커플링의 역동성은 무역, 기술, 투자 등 여러 분야에서 글로벌 경제의 주요 트렌드를 결정짓고 있으며, 이는 다국적 기업의 전략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경제 정책과 외교 관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제적 패러다임의 변화는 국제사회의 새로운 협력과 경쟁의 양상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이는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제공합니다.